안녕하세요. 더 코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수 선언 및 할당할 때 되도록이면 ba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블록 스코프는 특정 코드 블록 내에서 변수의 유효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함수 스코프는 변수의 유효 범위를 함수 전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 스코프를 가지기 때문에 블록 스코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찍으면 그대로 블록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참조합니다. 12 출력이 됩니다. 예시를 bar가 아니라 const 또는 let을 통해서 구현하면 x is not defined 라는 에러가 생깁니다. 즉, const let을 통해서 변수 선언 및 할당은 블록 스코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바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이스팅은 코드 내의 변수 선언이 해당 스코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언 전의 변수를 사용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bar를 통해서 변수 y의 선언 및 할당을 하면은 값이 할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에서 bar를 bar가 아니라 const 또는 let으로 바꾸면 에러가 뜹니다. 바로 전역 스코프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해당 변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됩니다. 전역 변수 사용은 의도치 않은 변수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 변수 선언 및 할당을 하면은 윈도우라는 전역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도 콘솔에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역이 아니라 지역 변수를 선호하시길 바랍니다. 함수의 하나의 행동을 정의하면 고치기 쉽고 유지 보수가 쉽고, 먼저 안 좋은 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들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어떤 특정한 함수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들에게 알람을 보내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펑션을 통해서 process users 라는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users를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함수들은 실제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함수 안에 반복문으로 let i는 0, 그리고 i가 users를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users의 length만큼 순회를 하고 i를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 안에서 user라는 것을 users 인덱스에 순회하는 것을 받아와서 실제로 user record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여기서 받은 변수를 여기로 할당을 해서 이 유저에 해당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할당을 해서 그 반환 값으로 user record라는 것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user record라는 것이 is active, 활성화된 상태이면은 send notification 이라는 함수로 매개 변수 유저를 전달을 해서 user record라는 것에 users를 순회를 해서 변수를 할당 받아서 이것을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매개 변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환 받은 값에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true이라면 send notification 함수를 호출을 해서 알람을 보내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함수는 지금 여러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send notification의 역할도 하고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에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와 재사용성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제가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고요. 펑션을 통해서 process users라는 함수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대신 3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우선은 변수로 액티브 유저라는 액티브 유저스라는 변수를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저스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맵이라는 배열 내장 함수를 통해서 특정 콜백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맵이라는 내장 함수에다가 getUserRecord라는 콜백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getUserRecord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다시, 해당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맵 내장 함수 매개 변수로 집어넣고 이 매개 변수 자체를 함수 바깥에서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매개 변수로 유저를 넣고 리턴을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는 결과를 리턴을 해주고, 그렇다면은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함수 하나로 다시 쪼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함수 자체를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할 때요. 그리고 또다시 맵뿐만 아니라 필터라는 배열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뭘 할 거냐면 if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if 조건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통해서 현재 활성화된 유저인지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로 isUserActive 라는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이 필터에 집어넣는 콜백 함수의 역할은 이 조건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isUserActive는 active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userRecord를 집어넣는 겁니다. userRecord라는 것을 집어넣고요. 리턴으로 이 userRecord.isActive를 반환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서 그 반환 값을 내장함수 필터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 값을 active users에다가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ctive users라는 결과 값을 이 반복문을 for each라는 것을 통해서 돌릴 거예요. 이 변수 자체를 지금 얘는 배열이잖아요. 왜냐하면 맵이랑 필터는 배열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for each를 돌려서 이 안에다가 send notification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유저에게 알람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소스 코드가 첫 번째 소스 코드에 비해서 더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가 단일 책임을 가지도록 리팩토링 되었습니다. isUserActive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활성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getUserRecord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의 자료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processUsers 함수는 활성 상태인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수가 한 가지 일을 잘 수행하도록 모듈화 되면 코드가 읽기 쉬워지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 소스 코드에서는 고차 함수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바거나 콜백 함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함수를 반환하거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 조합은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고 각 함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isUserActive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활성 상태인지 판별하는 복잡한 로직을 캡슐화하고 해당 로직을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함수로 processUsers 함수 내에서는 핵심적인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스 코드에서는 isUserActive getUserRecord 함수를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클라이언트의 활성 상태를 판별하는 일반적인 로직을 담당하므로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이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 보수가 편해진다는 거고요. 그만큼 코드의 품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립트 주의사항이 많은데요. 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프로젝트 일정과 소스코드의 품질을 조율하자. 이상 더 코딩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